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4년도 하반기 남부발전, 우리가 지난번에 서부발전, 그다음에 수력원자력 했었고요. 이젠 남부발전도 떠서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 남부발전이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그중에서 이제 좀 메인을 좀 많이 뽑는 사무, 기계, 전기, 화학 등의 직무가 있는데 요걸 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하반기 신입사원 및 별정직 채용 공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 상경 계열이 9명, 그다음에 기계가 10분, 전기가 10명, 그다음에 화학도 9명. 요렇게 해서 제일 많이 뽑는 요 네 가지 직무를 좀 뽑았고요. 다음에 토목건축 2명씩, 그다음에 ICT가 이로 1명밖에 안 되네요. 대졸 수준에 이렇게 좀 뽑고 있고, 그다음에 고졸 수준의 기계전기 쪽 3분. 아무래도 발전소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총 67명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여기에 속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 다 다뤄드리면 좋겠지만, 일단 많이 뽑는 요 네 가지 직무에 좀 집중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졸 수준입니다. 대졸을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블라인드니까 학교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대졸 수준의 역량은 갖고 계셔야 된다. 발전소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어를 보죠. 토익 700점 이상이고요. 다행히 토익 스피킹도 점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계셔야 되고 학력 제한 없습니다. 자격도 제한 없고요. 고졸 수준의 지원 자격은 더더욱 그렇죠. 제한 없고요. 그다음에 전형 방법에 있어서 어학 성적 대졸 수준은 700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우리가 중요한 건 서류 심사죠. 대졸 수준의 외국어 성적을 60점이나 본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영어 점수가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실제 850점 이상을 받으셔야 6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그래서 850점 이상을 못 받는다? 여기서 조금 떨어지면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냐? 아니죠. 와장창 떨어지죠. 이건 60점을 맞고 들어가는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40점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직무 능력 기반의 지원서 심사가 40점. 그다음에 자격증 가점이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100점 만점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자격증을 몇 점을 딸 것이냐. 그래서 결국엔 이 서류에서 내가 몇 점 받을 거냐. 이 지원서에서 두 번째 자격증을 내가 최대 무엇을 딸 것이냐. 이건 플러스죠. 가점이죠. 그래서 100점 만점에 40점 중에 몇 점을 더 받느냐. 그래서 여러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점을 만점을 받아두고 요거를 사실 몇 점을 받을지 모르는 거니까. 그죠? 요거는 최대 40점.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이제 여기에서 아마 좀 판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것은 850 맞고 이쪽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다 딴 다음에 여기에서 조절이 되는 건데 아무튼 요걸 한번 계산을 해보신 다음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이 일단 어플라이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붙는지 떨어지는지 그걸 따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배수 선발한다. 여러분이 아까 뽑으려고 했던 인원 30배수. 좋습니다. 자, 이제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서 발전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길 접근하시기 전에 남부 발전의 특징부터 한번 좀 먼저 알아보시자. 사실 발전소도 또 다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첫 번째는 지리적 위치죠. 남부 발전은 대한민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소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요걸 것 같아요. 발전원을 구성하고 있는데 남부 발전은 주로 화력 발전소 하고 있는데 화력 발전소 하면은 환경을 파괴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최근에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LNG, 액화천연가스죠.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 요거 가지고 발전하거나 탈황, 탈질 기술 아무튼 이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환경 오염을 덜 시키려고 하는 등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부분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가고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산업 섹터가 신재생 에너지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죠. 특히 태양력, 풍력,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최근에 신안 쪽일 거예요. 아마 신안 쪽, 신안 우위에 풍력발전소 들어가는 게 사업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아마 리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남부발전이랑 같이 들어가는데 돈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쪽은 남부발전 하면은 특히나 이제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주력하고 있다. 그래서 남부발전이 해양 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풍력을 돌리는 건데, 그게 이제 해상풍력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주력은 하고 있는데, 실제 최근에 보도자료를 보면 좀 일단 스톱, 홀드가 좀 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뭐 면접 때 활용하셔도 좋고요. 결국에 이제 남부발전만의 특징,
그런 부분들을 다른 발전소와 달리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조금은 파악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ESG죠. ESG 관련된 경영 요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혁신 기술이죠. 스마트 발전소 구축, 디지털 전환, AI 기반. 아니 그러려면 ICT를 많이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ICT 한 명밖에 안 뽑는데. 그래서 요것도 하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기여와 같은 뭐 다른 발전소들 하고 있는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 엄밀히 얘기해서 뭐가 다르냐? 라는 그런 부분도 뽑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요 부분을 한번 훑고 가시면 그래도 괜찮을 테니까 요걸 한번 좀 보시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남동발전 신입사원 자기소개서 문항과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소재를 썼는가, 어떻게 썼는가에 대한 구조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는 쉬워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40점을 따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 전공에 맞는 어떤 소재를 선택했냐. 전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자소서 항목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직무 능력 속에서 뭐 역량기술서, 경험기술서죠. 그걸 쓰라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사무직무만 좀 갖고 왔고요. 여기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구조 중심으로 좀 봐주시면 되고요. 지원한 직무 관련 경험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할과 행동, 주요 성과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자죠. 그래서 이제 요게 대놓고 당신이 왜 뽑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쓰라고 하는 건데,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셔도 돼요. 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럼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소재 두 가지를 쓰자. 500, 500.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나머지 항목들 1, 2, 3, 4번 중에 2, 3, 4번에 다 경험을 작성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나머지 여러분들의 직간접적인 경험들을 거기에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나는 구체적으로 못 쓰잖아요. 저도 여기다 이제 세 가지를 썼는데 첫 번째 경험, 두 번째 경험, 세 번째 경험 등 일반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나눠서 쓰다 보면은 충분히 못 쓸 테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간단하게 약술만 하는 거고 뒷단에 있어서 2번, 3번, 4번에는 각각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써주는 그런 전략도 좋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어떤 도식화해서 써야 되냐 아니면 서술형으로 써야 되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도식화를 하신다면 어떤 상황이었고 나의 롤은 무엇이었고 그 태스크죠. 그 다음에 나의 액션은 무엇이었고 나 리절트는 무엇이다라는 스타 방식으로 도식화해서 쓰셔도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도식화한 걸 합쳐버려서 간단하게 약술형으로 쓰셔도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에 어떤 소재를 부여할 것인가 몇 개를 부여할 것인가 그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내용들 다 어디 있습니까? 앞에 지원서에 있죠. 그거를 약간 의미를 부여하는 서술형의 글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그 어느 것도 틀린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전략을 갖고 계시다면 그게 맞을 수 있어요. 대신에 이 글을 평가하는 평가자가 봤을 때 직무 능력 속에서니까 이거는 무조건 보겠죠. 그리고 뭘 보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쪽으로 오신 거지? 라는 생각을 하고 볼 테니까 이 부분을 너무 서술형처럼 써서, 즉 보험 약관처럼 써서 무슨 말인지 모르게 쓰시면 안 보죠. 안 봅니다. 그러니까 딱 이분들이 보기 좋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술형으로 쓰셔도 상관없고 도식형으로 쓰셔도 상관없지만 딱 봤을 때의 가독성은 있게 쓰자. 그래서 일단 사무직이니까 요걸 통해서 나는 무엇을 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역량을 제시해 주시고요. 학과 학생회에서 총무로 활동했다. 그래서 사실 뭐 경험 자체가 대단한 건 아니죠. 여기서 무슨 얘기하냐? 예산 관리, 회계 처리 담당하면서 이런 거 목표로 했다. 그다음에 요 지식이 부족해서 어려움 겪었지만 공부 열심히 했어. 실무 지식 습득했고 그래서 나는 무엇을 쌓았다? 무엇을 높일 수 있었다. 조금 약하긴 합니다. 그럼 요거 지워도 돼요. 요거 지우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경험으로만 쓰셔도 되긴 합니다. 두 번째 경험은 뭐였냐? 학내 행사 기획 및 운영 과정이다. 학교 축제 기획팀에서 뭐 맡았냐? 일정 관리, 문서 작성 맡았다. 이거 하면서 협업했고 업무 분담 통해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관리했다. 이를 통해 행사 당일 모든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구체적으로는. 하지만 이런 사무 업무 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학과 학생의 이것도 학내 행사 뭐 그렇게 썩 직무랑 연관성 있는 소재라고 보긴 힘들죠. 세 번째, 인턴십 드디어 나왔네요. 이걸 한번 살려보는 건 어떨까? 사무 행정 업무 수행했대요. 가장 직접적인 경험이네요. 중소기업 인턴으로 근무했어? 오, 그러면 경력이 되네요.
문서 관리, 데이터 입력, 사내 커뮤니케이션 지원 업무 담당했다. 특히 내부 문서 관리 시스템이 비체계적이야. 효율성 떨어져. 본인이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세계적 분류하고 디지털화해서 개선했다. 여러분을 뽑는 이유는 다 뭐예요?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분 뽑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고쳐서 더 좋게 만드는 개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뽑는 거라 요런 역량.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경험이 학과 학생이 학내 행사니까 제가 좀 약하다고 했죠. 근데 인턴십은 좋아해요. 근무를 직접 하셨구나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마침 여기서 몇 가지를 뽑았냐면은 문서 관리 뽑았죠. 데이터 입력 뽑았죠. 커뮤니케이션 지원 업무 뽑았죠. 이게 사무직의 일이죠. 그럼 저는 카테고리를 중소기업으로 근무하면서 문서 관리를 어떻게 잘하셨는지, 데이터 입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지원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 세 가지 스토리로 쓰면 첫째 문서 관리, 두 번째 데이터 입력, 세 번째 사내 커뮤니케이션이 되죠. 이런 관점도 괜찮습니다. 요렇게 쓰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일단 큰 거를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사실 학교에서 하신 거 학과 학생회가 평가자의 관점에서 그렇게 썩 관심 있는 소재는 아니다. 아예 중소기업 인터넷에서 근무하셨던 요 카테고리로 세 가지를 뽑아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클로징은 저 사무직무의 핵심 요소인 뭐 길렀다, 조직력, 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강화할 수 있었다. 그럼 각각 문서 관리, 데이터 입력, 사내 커뮤니케이션 지원이 요 역량과 좀 연결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목 같은 경우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구조죠. 제가 대표적으로 사무직무를 했지만 사무가 됐건 기계가 됐건 전기가 됐건 화학이 됐건 토목 건축이 됐건 ICT가 됐건 여기에 몇 가지 뿌릴 것이냐. 그 다음에 가장 직접적으로 직무와 연관된 걸 쓰라 했으니 요런 거 인턴십 같은 거 좋아한다. 근무하셨던 경험을 좋아한다. 그걸 욕심내지 마시고 그 경험을 구체적으로 써주셔도 좋을 것 같다. 왜? 2번, 3번, 4번에 또 다른 항목을 적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계산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반에 무슨 일 하겠다라고 하는 무슨 내용 쌓겠다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무슨 내용을 쌓았다라고 하는 문장 서술해 주시고 마지막에 클로징도 한번 해주시고 가운데에다 여러분들의 내용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번 갈게요. 1번. 왜 우리 한국 남부 발전이 지원했어? 그 다음에 재밌죠. 1년 내에 달성하고 싶은 목표. 전 이런 질문이 좋아요. 왜냐면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입사 후 포부가 너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입사하고 나셔서 그 일에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1년 내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물어봤네요. 그 다음에 이유까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오죠. 왜 한국 남부 발전이고 왜 이 직무냐? 이 목표 설정 이유는 뭐고 중요성은 뭐냐 많이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원 동기와 들어가서 뭐 하고 싶으신지 그다음 중간에 뭐가 있겠어요? 만약에 써줄 수 있다면 직무 지원 동기 이런 거 써줄 수 있겠죠. 자, 사무직무로 좀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전력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 남부 발전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업무를 통해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싶다. 특히나 한국 남부 발전의 ESG 경영을 통해 탄소 중립, 신재생 에너지 확대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환경 보호,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나의 관심과 매우 일치한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쓴다라는 게 뭐 사실 의미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이걸 되게 깊숙하게 분석했다, 깊이 있게 분석했다라고 해서 가산점을 주긴 좀 힘든 겁니다. 비즈니스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그냥 간단하게 요 정도로만.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신재생 에너지 있잖아요. 이쪽에 좀 주목을 하고 있어서 전 요런 내용들을 조금 넣어주려고 했고 제가 위에 발전, 남부 발전 특징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벨롭 해주셔도 돼요. 더 중요한 건 그럼 직무죠. 왜 이 직무야? 일반 사무직으로서 조직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 결국에 회사의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잖아. 사무직으로 내가 입사하잖아. 그러면 내가 했던 것들이 다 개선한 거니까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게.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 가속화시킬게. 그래서 나는 뭐 할 거냐면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 분석하고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할 거고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를 추진할 계획이야. 내가 이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솔직히 남부 발전이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인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이런 거를 경험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 요 문장 되게 중요하죠. 저거는 진짜 남부 발전에 필요한 일을 작성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 그럼 너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한 거 얘기해 봐. 불필요한 절차 간소한 거 얘기해봐.
디지털 도구 활용해서 업무 자동화 했던 거 얘기해봐. 라는 근거 경험을 물을 테니까 그렇게 거꾸로 생각해서 이 부분을 작성해 주셔도 된다. 아셨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업무 프로세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겠다. 최신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효율성 높이겠다. 또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해서 전환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남부 발전은 일단 개선하니까 비용 줄일 수 있잖아. 경쟁력 강화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 통해서 실질적인 가치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의 질문이 남부 발전 및 개인에게 미칠 영향까지 포함하라고 해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쓰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왜 남부 발전인지에 대한 부분, 조직 이해 능력이죠.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 능력까지 해서 이렇게 한번 써주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게 좀 메인 포인트죠. 1년 후에 달성하고, 1년 내에 달성하고 싶은 목표. 사무직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기계, 전기, 화학도 좀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냐. 기계직무 같은 경우에는 1년 내에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보일러 튜브의 손상 예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한마디로 뭐예요? 설비 기술이죠. 설비 중 하나로 설비에 손실이 발생하면 효율 떨어지니까 설비가 고장나지 않게 잘 모니터링하고 시스템 구축하는 일을 한다라는 이해도를 보여주시면 될 거고. 정기 직무 뭡니까? 발전소 전기 설비 중요하죠. 안정성 강화, 예방적 유지보수 체계 구축입니다. 전기가 잘 들어와야만 가동을 할 수 있죠. 예상치 못한 예기치 않은 고장 하려면 역시 뭐 해야 됩니까? PM 해야 되죠. 프리벤티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역시 모니터링 똑같아요. 기계라고 본다. 그중에 이제 보일러니까 보일러 기계라고 본다면 이거는 전기 설비 보는 거죠. 화학은 뭐 하는 겁니까? 화학 직무를 입사해 1년 내 달성하고 싶은 목표는 발전소 수처리 시스템 최적화, 배출물 관리. 전기를 만들어낼 때 있어서의 시스템 유지와 배출물 관리구나. 발전소 운영에서 수처리는 설비의 부식을 방지하고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설비 부식에 이게 영향을 주니까. 특히나 수질 관리, 폐수 처리 굉장히 중요하죠. 환경 파괴하면 큰일 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들어가서 해당 직무가 무엇을 하는 걸 알고 있다는 그 내용을 1년 내에 여러분이 달성하고 싶은 목표로 만들어 주시자. 이렇게 한번 두 번째 단락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쇽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묻는 2번 직무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다 똑같습니다, 질문이. 자, 2번 직무는 제가 기계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2번 직무는 뭐냐? 너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네 한계를 느끼고 결국에 한계 느꼈다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극복했던 거 얘기해봐. 뭐예요? 힘들었지만 극복한 경험인 거죠. 그럼 진짜 힘들었던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선가 힘들었다라고 설정해 주시고 극복한 노력 써주시면 되죠. 보겠습니다. 대학 시절. 그래서 얘 뭐가 중요하냐? 직무와 연관된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대학 시절에 기계공학 전공 수업에서 팀 프로젝트로 열교환기 설계를 맡았다. 이론과 실제 설계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열 전달 효율을 최대화하면서 또 설계도 현실성을 고려해야 되는구나. 열 전달을 다 100% 해주면 좋은데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최대한 전달하면서 설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것들이 자동차로 가면 뭡니까? 컨셉트 카죠. 실질적으로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 놓고 최고로 만들어 놓지만 이걸 대량 양산할 때 있어서의 설계의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컨셉트카와 실제 받아보는 양산품은 차이가 있는 거죠. 모든 엔지니어링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무엇이 힘들었는지 이렇게 딱 정해주는 게 좀 필요하고요. 초기 시뮬레이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 제 능력의 한계도 느꼈다. 뭐 그냥 써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당연히 마무리될 수 없었기에 해결해야 된다. 책임감 느꼈다. 첫 번째 단락에는 여러분이 언제 어떤 소재를 선택했느냐 보여주시고 문제를 어떤 문제인지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메인이죠. 어떻게 노력했는지. 힘들었지만 나는 극복하기 위해 열전달 이론을 깊이 있게 학습했다. 특히나 고급 연력학 서적과 학술 논문 참고했다. 그다음에 교수님과의 상담했다. 그래서 뭐 수행했고, 이를 통해서 조금 올라왔어. 또한 팀원들과 협력했다. 그래서 설계 변수 세밀하게 조정했다. 특히 배열과 흐름의 상관관계 분석해서 방안 도출해서 결국에 성공했다. 즉, 뭐예요? 힘들었던 부분이니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야죠. 그래서 여기에 액션을 좀 저는 이제 발라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발라냅니까? 첫 번째, 이론을 깊이 있게 학습했어.
서적도 봤고 논문도 봤어. 교수님과 상담도 했어. 그리고 팀원들과 협력도 했어. 그랬더니 결국에 효율은 크게 향상됐고 프로젝트는 성공적 마무리됐고 교수님, 팀원들로부터 좋았어. 이런 평가도 받았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해결 과정. 무엇을 했다, 무엇을 했다, 무엇을 했다. 요거 써주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아니죠. 구체적으로 뭐뭐 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배운 점. 뭘 배웠니? 문제를 피하지 않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저는요,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요. 요걸 통해서 기술력 역량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뽑아요. 배운 점 제시. 구조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다? 나는 어떤 소재를 얘기할 거냐? 어떤 소재. 그죠? 그 다음에 문제를 뭐로 정의할 거냐? 여러분이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쓸 건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한 걸 써줄 거냐? 약간 병렬식으로 하셔도 되고, 뭐 순서, 선후 관계로 하셔도 되고요. 그럼 마지막에는 배운 점 뭐냐? 너무 쉽죠? 좋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3번은 과제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해결하고 개선한 경험. 이 뭐야? 똑같잖아.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좀 특징을 본다면 스스로 해결하고 개선. 개선이니까 기존과는 다른 방법? 그런 부분들을 뭐 또 넣어줘야 되는 건가? 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무엇입니까? 똑같이 어떤 소재를 선택할 거냐. 그 다음 내가 문제를 뭐로 제시할 거냐. 요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발견한 문제와 중요성, 구체적 조치, 기여한 정도, 개선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그러니까 요 부분이 조금 다르네요. 너는 그 문제를 개선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냐라는 부분. 요것만 좀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이번엔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고요. 직무는 전기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전기하는 분들도 캡스톤 프로젝트 하죠. 여기서 뭐 했냐? 전기 설비 모형 제작, 효율성 검토 과제. 이 공개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 팀은 전력 변환 장치의 효율을 극대화하자. 아까는 뭐예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자. 다 똑같다니까요. 초기 설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해서 뭘로 정의했냐? 전력 변환 효율이 역시 또 효율이 문제되네요. 여러분은 맨날 들어가면 이놈의 효율이 떨어져서 생산성이 저하된다라는 문제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문제는 중요하잖아. 그래서 문제 제기해 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넌 어떻게 개선했니? 자, 봅시다.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한 저는 팀원들과 함께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설계와 실험 데이터를 분석했다. 먼저 전력 변환 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이 예상보다 크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회로 시뮬레이션 진행했다. 분석했더니 저하되는 구간을 발견했다. 그래서 부품 선택을 재검토했다. 이게 개선한 거죠. 가설을 수립해서 결국엔 새롭게 저하되는 구간을 발견해서 재검토했고 회로 설계를 변경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또한 다양한 부품 조합을 실험했고 최적의 조합을 찾기 위해 이걸 수행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개선한 거죠. 한 방에 해결된 게 아니라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수행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거죠. 가장 어려웠던 건 뭐야? 반복적인 설계 수정 실험 요구되었을 때 팀원들이 지쳐갔어. 압박감 느꼈어. 하지만 나는 지속적으로 소통했고 동기부여 유지하려고 했다.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개선한 결과 전력 변환 효율이 향상됐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좋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도 썼고 그 다음에 팀원들이 지쳐간 것을 사기 북돋우기 위해 내가 중간에 이래저래 노력했다는 내용까지 너무 좋죠. 해결한 거 역시 무엇을 했다, 무엇을 했다, 무엇을 했다. 다만 여기서 아까 질문에서는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무엇을 썼는지 그 다음에 나한테 요거 쓰라고 했잖아. 너 어떻게 기여했니? 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서는 사실상 내 기여가 나오지 않았죠. 그럼 내 기여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예요? 팀원들이 지쳐가서 나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동기부여했다라고 하는 내 내용을 중간에 한 문장 넣어줬다. 자, 이 경험을 통해 문제를 표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깊이 있는 분석과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깊이 있는 분석과 뭐예요?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어떤 팀워크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구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역시 어떤 소재 선택할 거냐. 그다음 문제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 여기서는 2번과는 조금 다른 거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을 하셨는지 재검토했다, 변경했다. 그다음 반복적으로 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좀 이런 부분 기여했다. 요것만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4번. 4번은 뭐예요? 협업을 아예 쓰라고 하네요.
이제 한번 나올 때가 됐죠. 협업할 건데 갈등이 터져야 돼. 어떻게 해결했는지 써.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화학 직무를 한번 해봤습니다. 화학은 뭘까요? 역시 팀 프로젝트니까 화학 공정 설계가 되겠죠. 자, 프로젝트의 목표는 효율적인 화학 반응 시스템 설계, 프로토타입 제작. 그런데 이제 갈등은 하나 등장시켜줘야 되겠죠. 화학 공정 설계와 기계 설계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해서 갈등이 생겼다. 오, 좋네요. 화공 친구들끼리만 한 게 아니라 기계 쪽도 같이 들어온 거죠. 기계 설계 담당 팀원들은 야, 장비가 좀 너무 크지 않냐? 장비가 너무 작지 않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크기를 좀 최소화해야 된다. 근데 야, 효율성이나 안정성 위해서는 최대한 요 정도는 필요해.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터졌죠. 그래서 역시 어떤 소재를 선택할 거냐, 어떤 갈등을 제시할 거냐. 좋습니다. 이제 또 해결이 나와야 되겠죠. 너 어떻게 했어? 먼저 저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리. 그다음에 각각 타당한 이유가 있겠죠. 집중했어요. 화학 반응기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기계 쪽에서 요구되어지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타협점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정리하면서 타협점 찾으려고 한 거죠. 이를 위해 기계 애들이랑 같이 설계회의 주도적으로 이끌며 주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모색했다. 그러면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의견 조율했고 수정에 필요한 기술적 부분을 지원했다. 그래서 갈등은 원만하게 해결되었고 최종적으로 프로토타입 제작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중간에 뭐 한 거예요, 내가? 중재해서 기계도 만족, 이쪽 화학 쪽도 만족하는 거 제작했다는 내용이죠. 물론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뭐 사이즈가 나온다거나 그렇게 나와도 좋겠지만 일단 초벌은 이렇게 구우시면 되죠. 해결 과정에서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대다수가 이렇습니다. 갈등 해결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좀 잘 쓰려고 하셔도 특별히 잘 쓸 수가 없어요. 이 큰 틀을 유지하시되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쪽으로 끌고 갔는지에 대한 설득, 아니면 이 친구처럼 이렇게 중재, 이런 부분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 경험을 통해 갈등이 발생할 때 충분히 이해해라. 협력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셔도 되고, 보통 갈등 발생하면은 실제 현업에서는 데이터 갖고 싸우거든요. 우리 쪽 말이 맞다, 니네 쪽 말이 맞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로서, 객관적인 데이터로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갈등 상황도, 어떤 프로젝트를 쓸 거냐, 여러분들 직무에 맞는 프로젝트 써주시고, 갈등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고 해결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다음에 그런 노력들을 여기 마지막에 배운 점에다가 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 4번 그다음에 요 직무기술서까지도 직무 능력 소개서까지도 한번 작성을 해본 걸 같이 공유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어렵진 않죠. 질문도 많지도 않고 소재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잘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고 여러분들 직무기술서 보셔서 여러분이 이 남부 발전에 어떠한 부분에 기여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과감하게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남부 발전 면접 볼 때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꼭 원하시는 이 남부 발전에 합격하시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